자,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죠.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요. 손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 손의 건강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이 손이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실제로 상응이론에 의해서 머리, 양팔, 다리, 몸통 이렇게 연결시켜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신체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오늘 손을 통해서 알아보는 우리 건강법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손을 통해서 어떤 건강의 적신호도 그럼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먼저 손에 색과 택, 그러니까 윤기 같은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서희 씨도 이렇게 보면은 붉은 편이에요, 그죠? 네. 손도 따뜻한 편이에요. 왜 이러세요? 기분 좋은 걸. 펜 씨도 이렇게 두텁고 따뜻하고 네.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예. 봤을 저는 왜 이렇게 때- 대충 보세요? 예. 아, 이거 안 볼래다 본 거예요. 보면 노랗고 창백하고 이러면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기운이 허하다든지 비위, 소화기관이 약하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푸석푸석하다든지 네. 이러면은 몸이 안 좋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손 하나로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데 오늘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강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손에 또 땀이 많이 나서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긴장하면 더 그런데요. 한의학에서는 기허, 기운 허하거나 심허,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쓰다가 시험지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애과신경, 교감신경 차단 수술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게 또 그만큼 부작용이 있어서 요새는 많이 하지 않는 다른 데서 땀 나잖아요. 무릎에 땀이 나죠. 네. 그렇죠. 대상성으로 다른 데서 또 땀이 나기도 하기 예. 때문에 네. 잘 시행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면 많이 좋아지니까요. 그렇게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손에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이 이제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중에서 혹시 평소 손이나 이렇게 몸에 땀이 많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어때요, 배 팀장님? 건강 저는 손은 아닌데 전 땀을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이렇게 몸에서 특히 얼굴에서는 땀이 거의 비 오듯이.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나 그다음에 조금만 걸으면 뭐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땀. 그다음에 좀 이건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제 겨드랑이에 좀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상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땀이 그 생리적인 땀과 병리적인 땀으로 나눌 네, 수가 네, 있죠. 네. 잠을 잘 때 흘린다든지 이런 것은 병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움직이고 식사 후에는 땀을 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사 후에 발열이 돼야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인체의 생리적인 기전이거든요. 땀을 흘려서 개운하신 분들은 그냥 흘리는 게 더 낫습니다. 땀을 흘리면 쭉 가라앉고 지치고 이런 분들은 조금 조절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약물로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땀을 흘려서 시원하고 개운하다면 흘리는 편이 낫습니다. 차라리. 네네. 그럼 평소에 손에 땀이 나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약간 그 상태가 좀 기운이 딸리는 상태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정도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손을 통해서 건강 상태, 좀 기운이 없다는 정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자, 손톱을 통해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손톱에 이렇게 보면 하얀 반달이 있어요. 예. 이 손바닥 쪽으로, 이 안쪽으로 그 하얀 반달이 없어지면 간 기능에 저 지금 아예 없는데요? 아니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없잖아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니 거? 이렇게 안에 보면은 아. 희게 요건 있어요. 엄지는 있는데 딴 데는 없어요. 아니 전부 그러니까 전부 없는 경우는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저 죽어요? 간 기능 검사 한번 해보세요. 한 개 있어요, 네. 지금 김태진 씨는. 네. 이 손끝이 푸르스름한 사람들은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푸르스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네. 심장을 의심해봐야 되고. 간과 심장의 건강을 확인할 수가 요 있군요. 하얀 반달이 없으면 간 문제고 끝 부위에 이제 푸른 빛을 띈다면 심장 질환을 네.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군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아이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죠. 예. 네. 반대로 아무튼 손을 보호하면 우리 몸을 또 보호할 수 있는지도 네. 궁금해요. 손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손에 이제 중요한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손에 있는 혈자리가 손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전신을 치료하는 중요한 혈자리예요.
혈이에요. 한의학에서 이제 오수혈이라고 중요한 혈성이 강한 혈들이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꿈치, 그다음에 발끝에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다 분포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손끝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그 혈자리가 그 강력한 만큼 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 좋은 지압법 오늘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압을 하실 때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우리 많이 지압들 하시죠. 배 아플 때요. 예, 이게 네. 합곡혈이라고 하는 혈인데요. 이게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주지만 전신의 기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 오래 앉아 있고 이럴 때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소화도 잘 될 뿐더러 기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먹을 쥐었을 때 이 끝에 나오는 이 부분을 후계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끝에 톡 예. 튀어나오죠. 이 주름 끝에 이 부분. 합곡혈이랑 이렇게 같이 눌러주면은 더 도움이 되죠.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요. 네. 왜냐하면 이 후계혈은 이 목 뒤로 해서 등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혈자리예요. 그러니까 등 뻐근하고 이럴 때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서 후계혈, 합곡혈을 같이 눌러주면 많은 기순환을 도모하고 뻣뻣함을 좀 방지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왠지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네. 왠지. 그다음에 또 소부와 중저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넷째, 다섯째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내려서 푹 들어가는 자리가 이제 소부혈인데요. 네. 이건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때 여기를 눌러주면 좋고요. 그 반대편 손 등 부위를 중저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통이 있거나 네. 그럴 때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둘 같이 눌러주면 안팎으로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도 도모되고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두통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손바닥 끝 안쪽에 이 손목 시작하는 부분에 신문혈이라고 여기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때 눌러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 혈을 눌러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손바닥 가운데 손목에 이 시작하는 부위 여기 대능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긴 직장인들 키보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 오는데요. 이걸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네. 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매일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한두 번씩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도 방송 끝나고 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꼭 한 번씩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인사드릴게요, 앞으로 항상. 네, 정말 너무나 다양한 지압법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런데 원장님 이제 지압법에 이어서 또 소개를 해주실 내용들이 있는데 왜 손의 청결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손이 깨끗해야 몸이 건강한 건가요? 얼마 전에 무슨 사스니 이런 전염성 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했던 게 손 씻기 운동입니다. 현대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은 의학의 발달도 물론 큰 역할을 했지만 위생 상태의 발전이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질환으로부터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지는 이러한 것을 다녀와서는 꼭 비누로 손 씻으면 구강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수시로 손을 씻어줘야 됩니다. 네.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또 청결 유지 외에도 우리 몸을 위해서 손을 보호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손이 거의 외부에 노출돼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지 않고 손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차지기가 쉽습니다. 네. 차가워지기 쉬워서 이렇게 자주 주물러주고 비벼주고 박수 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압법으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까처럼 위생 철저히 비누로 깨끗이 씻고 말린 후에 보습제 발라서 또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것이 손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잘 씻고 보습제도 잘 발라주고 또 관리도 잘하고 잘 비벼주고 잘 만져줘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한 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방심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손 우두둑 꺾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구나. 손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신체 장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도 살필 수도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고마움을 알고 소중히 다뤄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원장님께서 유익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주도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꽉꽉 채워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